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지만은 저희들 식구들의 병원 식구들의 얘기를 전달해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극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좀 그 극복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고 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사생대회도 나가서 입상도 해보았고 백일장에 나가서 수상한 경력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저는 그런 저의 재능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가세가 많이 기울었던 집안 살림 때문에 예체능 관련 교육은 엄두도 내기 힘들어서 저의 꿈은 접어두고 그냥 공부에 집중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해서 의대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인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부담 없이 누리게 될 때쯤부터 저는 제가 못다 이룬 꿈을 펼치고 싶은 욕망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림도 취미 삼아 그리기도 하고 글도 끄적여 보았지만 예전의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없었고 어떤 계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7, 8년 전의 일이지만 한 방송에서 남자라면 죽기 전에 해야 할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소개된 것이 있었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수소문 끝에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게 된 것은 바로 탭댄스입니다. 이 탭슈즈를 신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이죠. 마룻바닥과 슈즈가 맞닿아내는 달각거리는 소리에 이끌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춤이었지만 2년 정도 퇴근 후 연습실에 가서 많은 땀을 흘리며 배웠습니다. 단순한 춤이었고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지만 발표회에서 혼자 무대에 오르는 짜릿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건 이 탭댄스의 소리만큼 흥미롭습니다. 잘못 발을 들이거나 일이 잘 안 되는 경우 우리가 흔히 스텝이 꼬였다고 하죠. 리듬이 깨진 탭 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제가 탭댄스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이걸 할 때는 모든 잡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피로도가 높은 편인데요. 탭댄스는 소리에 집중을 해야 하고 또 사교 댄스와 달리 서로 손을 잡거나 밀착하는 일이 없어서 더 좋았고 일종의 성취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춤이라고 하면 사교 댄스나 발레 또 요즘 MZ세대를 휩쓴 스트릿 댄스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저의 탭댄스의 시작은 좀 늦었지만 남다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역시 나이기 때문에 이 탭댄스에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재훈 교수입니다. 제가 가톨릭 병원에서만 보낸 시간을 전공의 시절부터 따지면 내년이면 벌써 30년째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사는 가톨릭대에서 하지 않았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만 가톨릭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타교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계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건 간에 학연 지연은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는 운이 좋게도 모교에서 가톨릭대 출신 신경외과 교수님의 소개로 가톨릭 병원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을 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걸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이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순진한 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진단검사의학과라는 과명칭을 쓰지만 이전에는 임상병리과였고 1년에 배출되는 전문의 수가 20-30명 수준이었습니다. 남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면 그냥 피검사 같은 거 해요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막연하지만 앞으로 희소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의사생활과는 조금 달라서 처음에는 적응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직접 환자의 주치의가 되어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간을 검사실 내에서 검사 결과 판독에 집중하다 보니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반복되는 업무에 회의감도 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도 많았지만 배운다는 자세로 이겨냈고 교수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어렸을 적 읽었던 동화 속의 이야기지만 저한테 비춰 생각해보면 출신 대학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저를 받아주고 품어서 키워준 가톨릭 기관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저를 식구처럼 대해주신 선배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생각하고 우아하게 비상하기 위한 날개짓을 언젠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내온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저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능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일단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약 분야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는 임상화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지만 병원의 감염관리 의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병원 인증평가가 또 매우 중요한데 관련된 조사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저는 병원의 홍보실장 업무도 맡고 있는데 이게 해보지 않은 분야라서 아직도 힘들지만 훌륭한 홍보팀원들 덕분에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 은평성모병원이 잘 알려지지도 않아서 고민하다가 한번 대외적으로 알려볼 겸 또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학회 운영도 해볼까 생각한 끝에 작년에 학회 이사장에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저는 절대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학회에서 저희 병원을 모르는 분이 없고 그 연유로 해서 현재 대한임상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업무 이외의 일이 많으니까 힘들지 않느냐고도 묻는데요. 저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도와준 곳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생부터 몸이 좀 부실한 편이었고 6년 전쯤 심장 부정맥이 있었지만 치료를 잘 받아 지금은 정상 이상의 생활을 가능한 만큼 치유의 은총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작년 2월 국내 대학병원 중 최초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매스컴으로부터 큰 이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였으니까요. 병원이 개원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서울시 코로나 대응팀이 병원 상황실에 포진해서 병원 전체 감염관리 시스템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는 재난에 저희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초반에는 메르스에 준하는 매우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저희 병원도 2주간은 외래와 응급실이 폐쇄되었고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말이 병원이지 감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추가 감염자 발생이 없으면서 모든 직원들이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을 확인한 다음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했고 저한테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감염관리 감시단을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병원 곳곳을 팀을 짜서 다녔고 감염관리에 취약한 곳을 매일 확인하고 보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역할을 맡았고 활동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였는데 발표 앞부분에 항상 코로나 관련 지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매번 다른 주제어를 찾아야 했고 관련된 문헌을 뒤져서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런 주제어를 찾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서 매일 아침에 직원 식구들과 기도 시간을 갖는데 그때 그런 것이 저도 모르게 떠오른다고 말이죠.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저희 병원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여러 언론에 보도됐으며 WHO 웹세미나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염관리 감시단 외에 코드 애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코드명을 방송하게 되는데 만약 코로나 의심 환자가 생기면 코드 애플을 발동하게 되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감시단은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활동이고 코드 애플은 현장에서 대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완벽에 가까운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탭댄스처럼 감시단 활동도 낯설고 처음 시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동료 직원들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병원에서 일을 했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일은 감염관리 감시단 활동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관리 감시단 팀원들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다학제 팀이었고 개인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했고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나갔습니다. 또한 감염관리 코디네이터를 만들어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고요. 병실을 다니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했습니다. 모든 활동 내용은 학술지에 발표를 했고 활동집을 만들어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팀원들의 노력의 결과였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으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코로나19 이전에는 진단검사의학과라는 과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도 있지만 대부분 검사실에서 검사하거나 판독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일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PCR 진단검사라는 고유한 명칭이 널리 쓰일 정도이니 저희과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의사들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찾아가는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검사 처방을 내고 결과를 보면서 환자 치료를 하는데요. 검사실과 협업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검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환자 상태나 검체 채취하는 시간 등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금년에 여러 임상과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검사에 대한 소개도 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매년 저희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맵을 그려보는데요. 병원 내에서 하는 일, 또 외부에서 하는 일의 순서도나 집중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균형을 잡으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활동만 한다면 병원에서 싫어하겠죠. 저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산학관 협력위원장을 8년간 했습니다. 체진단 유료기기법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유료기기법에서 독립되었는데요. 체진단하면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환자 검체를 받아서 검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 바깥이라는 체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식약처와 제조사 그리고 대학의 노력으로
코로나 이후에 국내 제품이 빨리 허가가 되고 출시된 덕분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체해진단 의료기기법 제정에 기여했고 식약처와 같이 긴급 사용에 대한 승인을 협력하였으며 제조사에 임상시험을 잘 해줘서 국가에 대한 공정을 인정받아 가문의 영광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요즘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중 국내 최초로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제품을 보면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검사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고 PCR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유용할 것이고 검사에 대한 전략도 변경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연구원, 제품 개발에 혼신을 다한 제조사, 빠른 허가를 내준 식약처 체해진단 의료기기과 담당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전성기가 있고 마무리하는 정년에 이르게 됩니다. 나이 먹으면 일이 더 쉬워지고 양이 줄어야 하는데 저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특성상 환자의 요구도는 많아지고 대응을 할 만한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집니다. 저도 65세 정년까지 8년이 남았으니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무엇을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부모님을 보면 자식의 평균 수명이 대략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현재 정정하시지만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일찍 일을 끝냈고 자식들의 부양을 받게 됩니다. 저희 세대는 거기에 더해서 자식을 오랫동안 품고 있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계속했으면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종류의 일을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감염병이 다시 인류에 도전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단 병원 내 감염병 검사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과 동물 간 전파되는 감염원, 즉 인수 공통 감염에 대한 임상 연구와 제품화 사업 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학과 수의학을 하는 분들의 협업이 더 필요하고 이미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차 큰 사업으로 운이 좋아 성공한다면 기관의 발전에 보탬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당신의 시간에 집중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병원 슬로건입니다만 오늘 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오늘 준비하고 산다면 더 좋은 내일, 미래의 오늘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제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책자에는 코로나 극복 기간 동안 병원의 활동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친필 서신, 손희성 베네딕토 주교님의 격려 방문 내용도 있습니다. 은평 성모병원 홈페이지에서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처럼 저희들이 코로나에서 벗어나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함께 기도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